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바쁜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릴 메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입니다. 매년 1월 달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근로자분들은 회사에 제출을 할 텐데요.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 PDF 파일을 보고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을 할 때 기초자료나 공제 내역을 직접 입력하기는 번거롭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입력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스마트A에서는 받은 PDF 파일 그대로 업로드해서 반영한 다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메뉴가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사급여, 연말정산 관리에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실행합니다. 메뉴를 사용하기 전에 오른쪽 상단 기능 모음에서 국세청 간소화 프로그램 설치를 클릭하여 국세청 PDF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가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보조 개념 메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먼저 연말정산을 할 직원을 반영한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에서 사원을 불러와야 합니다. 사원 불러오는 방법으로는 전사원 버튼을 이용하여 퇴사자를 포함한 전체 사원을 불러오거나 기능 모음, 퇴사자 제외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는 제외한 계속근무자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코드란에서 더블클릭 또는 F2 코드 도움을 이용하여 원하는 특정 직원만 선택하여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렸던 전사원 그리고 퇴사자 제외 불러오기 기능은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불러오기 되므로 주의해줘야 되고요. 사원 등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사원은 불러오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온 사원은 왼쪽 사원 리스트에 반영이 됩니다. 사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13자리가 다 보여지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싶다면 기능 모음, 주민번호 별표 표시 여부를 선택하면 뒷자리는 암호화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했을 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업로드된 각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부양가족 주민번호도 모두 일괄적으로 뒷자리가 암호화 처리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옆을 보면 간소화와 간편 구분이 있는데요. 간소화와 간편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연말정산 담당자와 근로자는 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구분이 간소화입니다. 그리고 간편 제출은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회사 아이디로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근로자의 기초자료, 즉 근로자의 기본정보와 급여 데이터 등을 등록합니다. 직접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직원이 많을 경우 건건히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A에서는 엑셀 파일로 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정산 명세 탭, 우측 상단에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옵션은 사원 필수값만 엑셀 서식 작성과 선택값 포함하여 엑셀 서식 작성, 이렇게 두 개의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원 필수값만 엑셀 서식 작성 옵션은 옆에 괄호안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반드시 업로드해야 한다고 필수값으로 지정해 놓은 항목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선택값 포함하여 엑셀 서식 작성은 필수값을 포함하여 급여 데이터까지 함께 엑셀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정보 엑셀 명단 만들기를 하면서 종전근무지 정산 내역을 입력한 상태에서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종전근무지의 정산 내역도 포함하여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닌지를 문의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상단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자면 현 근무지 내용만 엑셀 변환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근무지 내역을 추가 입력했더라도 현 근무지 내용만 다운로드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세액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기간은 직접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엑셀로 다운을 받은 다음 그 다음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회사 인사 담당자는 홈택스의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엑셀 파일을 올려주면 근로자가 본인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본인의 연말정산한 내역에 대해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간편 제출을 합니다. 그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이 간편 제출 PDF 파일입니다. 간소화와 간편 제출 PDF 파일은 다르니까 간소화 PDF와 간편 제출 PDF를 구분을 해서 불러와 주세요. 저는 고길동 사원에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직원 이름 옆 간소화 구분에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에게 받은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 했더니 지금처럼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라는 오류와 함께 업로드가 되지 않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경우는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근로자에게 비밀번호 설정 없이 PDF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줘야 됩니다. 근로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업로드 전에 암호란에서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찾기 버튼을 눌러 암호가 설정된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지금처럼 문제없이 업로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PDF가 업로드 완료되면 오른쪽에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간소화 PDF 파일에 있는 데이터가 탭별로 불러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불러온 금액이 부양가족별 PDF와 대조 시 올바르게 불러왔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비 업로드 내역에 지급처, 그러니까 의료기관 상호 첫 번째 글자 이유는 모두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상호를 보고 싶다면 기능 모음의 의료비 상호 별표 표시 여부, 이 부분을 선택하면 지급처의 전체 상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길동시 간소화 PDF 파일을 열어봤을 땐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업로드된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탭에 업로드된 내역이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불러오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자면 옵션에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PDF를 업로드했기 때문인데요. 기능 모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 설정이 있죠. 이 기능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금액 업로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체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옵션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업로드를 한다면 반영되지 않는 거겠죠. 그럼 업로드함에 체크해서 다시 고길동 씨의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다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탭을 확인을 해보면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업로드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역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반영하고 싶다면 상단 연말정산 전송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전송 간소화를 선택한 다음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항목까지 체크한 다음 아래 선택사원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올바르게 데이터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좀 전에 간소화 파일을 전송한 고길동 사원을 선택해 보면 우측 상단 간소화 PDF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앞에서 안내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정산 명세 탭에 31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택해보면 팝업창 하단에 1번 급여자료 플러스 종전근무지 적용됨으로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 간소화 등 란에는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아닌 급여자료 입력과 종전근무지에 입력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반영되었다는 뜻인데요. 국세청 간소화에서 불러온 금액을 반영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엔 먼저 소득명세 탭을 클릭하여 아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국세청 간소화라고 구분되어 있는 항목에 간소화에서 업로드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기능 모음에 국세청 건강보험료 PDF 적용 선택 이 부분을 선택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각각 국세청 간소화 간편 PDF 파일 금액으로 반영할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택 안함으로 되어 있으며 반영을 원할 경우 1번 선택함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국민연금만 선택함으로 변경 후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정산명세 탭 31번 국민연금 보험료란을 보면 좀 전과 다르게 금액이 변동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부 내역을 클릭해보면 하단 적용 선택 구분이 2번 국세청 간소화 편리한 문서 적용됨 이 부분이 강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원 리스트를 확인해보면 고길동 사원 옆에 붉은색 메모 표시가 생겼죠.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과 같이 국세청 간소화 문서, 건강보험 등 적용됨으로 표시되어 어떤 사원이 국세청 간소화 파일에 건강보험 등으로 금액 적용이 되었는지 껌껌이 클릭해 볼 필요 없이 사원 리스트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간소화 간편 PDF 파일의 금액을 포함하여 업로드한 다음 이 금액을 실제 연말정산 금액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보겠습니다. 앞에선 왼쪽 사원 리스트의 간소화,
간편 항목의 찾기 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회사 내 모든 직원의 PDF 파일을 일괄적으로 업로드하길 원한다면 특정 폴더를 만들어 업로드할 직원의 간소화 PDF 파일을 모두 저장을 해놓은 다음 상단 국세청 전자문서 PDF, 국세청 간소화 PDF를 선택하여 하단 가져올 위치에 생성해 놓은 폴더까지 지정한 다음 가져오기를 누르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PDF 파일을 일괄적으로 업로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떤 항목까지 제공해서 업로드를 해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선 기능 모음에 참고를 눌렀을 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2019년 귀속 기준으로만 반영되어 있지만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국세청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선 기능 모음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 업로드 방법과 간편 제출 자료 업로드 방법 매뉴얼도 함께 올려드렸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어려움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봤는데요.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연말정산까지 반영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PDF 파일을 업로드까지 했으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메뉴인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